이 세상엔 뱀이 정말 많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겐 골칫거리이기도 하죠. 게다가 종에 따라선 놀라울 만큼 공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먹이를 노린다고 생각되면 그 어떤 상대에게도 달려듭니다. 문제는 이들이 종종 자신이 삼킬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물어버린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요. 물론 대부분의 동물은 뱀을 피하려고 하지만 기회만 된다면 반격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들, 뱀이 잘못 건드린 상대 20가지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22. 닭과 뱀. 이번 이야기는 좀 의외의 대결이에요. 닭이랑 뱀 싸움이면 당연히 뱀이 이기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면은 좁은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리 왕코브라가 새끼들과 함께 있던 어미닭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왕코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를 중 하나로 한번 물리면 닭도 새끼들도 모두 끝장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미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몸집을 크게 보이고 뱀을 향해 부리로 공격합니다. 단순히 쪼는 게 아니라 날개와 소리를 이용해서 자신을 훨씬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행동은 동물 세계에서 꽤 흔합니다. 상대보다 커 보이면 겁을 주거나 물러서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코브라가 새끼를 잡으려고 다시 달려들 때마다 닭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어느 순간엔 뱀을 모퉁이로 몰아넣고 그 틈에 새끼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죠. 영상 후반부에서야 코브라가 몸을 일으켜 공격 자세를 취하지만 그때까지도 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뱀이 공격을 시도했을 때도 닭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피합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무서운 포식자라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용기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19위. 초원개와 뱀. 이번엔 겉보기엔 전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동물이 주인공이에요. 바로 초원개, 즉 프레리 도그입니다. 이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 살 때는 좀 성가실 정도로 들끓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존재로 보진 않죠. 특히 뱀 앞에서는 더더욱요. 뱀은 빠르게 공격해서 이런 작은 동물을 순식간에 삼킬 수 있는 포식자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초원개를 작고 순한 동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믿기 힘들 만큼 영리하고 용감합니다. 게다가 서로를 보호하는 사회적 본능이 강해요. 이 장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 한 장면에서 가져온 건데요. 뱀 한 마리가 초원개 무리의 서식지 근처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초원개들은 곧바로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 방법이 놀라워요. 짧고 반복적인 짖는 소리를 내서 무리 전체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죠. 뱀이 새끼 초원개 한 마리에게 접근하려 하자 어미가 재빠르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 뱀, 보통 뱀이 아니에요. 방울뱀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지닌 맹독성 포식자죠. 사람조차 물리면 위험한데 초원개 같은 작은 동물에겐 거의 치명적입니다. 그럼에도 어미는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목표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전략은 유인작전이에요. 뱀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어 새끼들이 있는 굴 근처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겁니다. 결국 계획은 성공합니다. 뱀은 어미 초원개를 쫓아가다가 서식지에서 멀어지고 그 사이 새끼들과 다른 초원개들은 안전하게 굴 속으로 숨죠. 뱀이 떠난 뒤 어미는 특유의 신호음을 냅니다. 위험이 사라졌다는 걸 무리에게 알리는 소리예요. 이 짧은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원개는 단순히 귀엽기만 한 동물이 아닙니다. 지능적이고 용감하며 협력적인 생존의 달인이죠. 18위. 벌꾸로 소리와 뱀. 이번엔 정말 유명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벌꾸로 소리, 영어로 라텔이라고 부르죠. 이 녀석은 몇 년 전 한 영상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텔은 명성 그대로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웬만한 공격엔 끄떡도 안 하고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에게도 주저없이 달려듭니다. 겁이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녀석이죠. 이번 장면에서는 라텔이 비단뱀과 맞붙습니다. 라텔은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어지간한 공격엔 상처도 잘 안 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단뱀의 전매 특허, 바로 조르기 공격이에요. 비단뱀은 상대를 꽁꽁 휘감아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죽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도 위험합니다. 비단뱀이 라텔을 꽉 조르며 공격을 시작하자 누가 봐도 끝난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근처에 있던 자칼 한 쌍이 싸움을 목격한 거예요. 자칼들은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라텔을 조르고 있던 뱀을 여러 번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비단뱀은 몸을 풀 수밖에 없었고
그 틈에 라텔은 기적처럼 빠져나옵니다. 그럼 라텔은 구해준 자칼들에게 고마워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라텔은 되살아나자마자 다시 뱀에게 달려들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결국 세 동물 모두 힘을 합쳐 뱀을 쓰러뜨렸죠.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더 웃깁니다. 이제 사냥감은 하나뿐인데 누가 먹을지를 두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라텔은 고마움 따윈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뱀을 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벌꿀 오소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는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17위 다람쥐와 뱀. 이번 장면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그냥 찍기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영상 속에서 한 사람은 카메라 앞을 가로지르기까지 하지만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냥 구해주면 되잖아 싶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람쥐가 뱀을 상대로 싸우는 장면이에요. 보통 이런 대결은 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이 다람쥐는 달랐습니다. 영상 초반, 두 동물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대치합니다. 뱀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다람쥐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옆에 앉아 있어요. 이게 다람쥐의 특유의 행동이에요. 긴장을 숨기고 상대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뱀이 살짝 몸을 움직이자 순식간에 다람쥐가 폭발하듯 달려듭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응 속도예요. 혹시 다람쥐 놀라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얼마나 빨리 튀는지 아시죠? 그 반사신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뱀은 빠른 공격으로 우위를 잡으려 하지만 다람쥐는 절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면서 뱀을 괴롭히는 치고 빠지기 전법이에요. 결국 뱀은 제대로 물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지쳐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람쥐는 단순히 도망만 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싸우고 싸워야 할 땐 지혜롭게 싸우는 생존의 달인이에요. 결국 이 싸움에서 다람쥐는 자신을 노리던 뱀의 사냥을 완벽하게 무산시킵니다. 그 어떤 반전보다 통쾌한 승리죠. 17위 다람쥐와 뱀. 이번 장면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그냥 찍기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요. 영상 속에서 한 사람은 카메라 앞을 가로지르기까지 하지만 누구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냥 구해주면 되잖아 싶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황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람쥐가 뱀을 상대로 싸우는 장면이에요. 보통 이런 대결은 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이 다람쥐는 달랐습니다. 영상 초반 두 동물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대치합니다. 뱀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다람쥐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옆에 앉아 있어요. 이게 다람쥐의 특유의 행동이에요. 긴장을 숨기고 상대를 탐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뱀이 살짝 몸을 움직이자 순식간에 다람쥐가 폭발하듯 달려듭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응 속도예요. 혹시 다람쥐 놀라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얼마나 빨리 튀는지 아시죠? 그 반사신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뱀은 빠른 공격으로 우위를 잡으려 하지만 다람쥐는 절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돌면서 뱀을 괴롭히는 치고 빠지기 전법이에요. 결국 뱀은 제대로 물지도 삼키지도 못하고 지쳐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람쥐는 단순히 도망만 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필요할 땐 싸우고 싸워야 할 땐 지혜롭게 싸우는 생존의 달인이에요. 결국 이 싸움에서 다람쥐는 자신을 노리던 뱀의 사냥을 완벽하게 무산시킵니다. 그 어떤 반전보다 통쾌한 승리죠. 15위 토끼와 뱀. 이번엔 정말 상상도 못한 대결이에요. 여러분, 토끼가 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반대죠. 뱀이 토끼를 사냥하고 토끼는 도망치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로 흘러갑니다. 영상은 아주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뱀이 이미 토끼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새끼 토끼 하나를 몸으로 조르고 있습니다. 새끼는 숨이 막히고 작은 비명소리가 들리죠. 그때 어미 토끼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귀엽고 순한 토끼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합니다. 어미는 뱀에게 달려들어 온몸으로 공격합니다. 앞발로 내리치고 뒷발로 차고 부리로 물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뱀을 끌어냅니다. 말 그대로 모성의 폭발이에요. 한동안 두 동물은 치열하게 뒤엉켜 싸웁니다. 뱀이 도망치려 해도 어미는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온 마당을 헤집으며 계속 쫓아가죠. 이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다신 내 새끼 건드리지 마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결국 뱀은 완전히 패배하고 기어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미는 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나서야 새끼들에게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성의 힘은 어떤 포식자보다 강하다는 걸요. 비단 토끼뿐만 아니라 모든 어미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자신보다 강한 존재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힘의 승부가 아니라 사랑의 집념이 이긴 순간이었죠. 14위, 매와 뱀. 이번엔 하늘의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을 자연의 지배자 중 하나로 생각하지만 사실 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포식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매, 특히 붉은 꼬리매입니다. 이 영상 속 매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늘 위에서 정확히 노려본 뒤 엄청난 속도로 하강해 뱀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매가 뱀을 잡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것이에요. 매는 긴 다리와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강력한 날개 힘을 이용해서 뱀을 땅에서 단번에 들어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뱀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몸을 휘감고 고개를 들어 매를 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매는 완벽하게 계산된 자세로 뱀의 머리 방향을 피하면서 날개짓을 이어갑니다. 결국 뱀은 허공에서 버티질 못하고 그대로 매에게 제압당합니다. 매는 다시 땅에 내려와 날개로 뱀의 움직임을 봉쇄한 뒤 부리로 마무리하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매가 뱀에게 물리면 독에 중독되지 않냐?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맹금류는 뱀의 공격을 피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세대에 걸쳐 유전된 사냥기술 덕분이에요. 매는 그 어떤 뱀보다 빠르고 그 어떤 뱀보다 높은 곳에서 싸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시작부터 승부가 정해져 있었죠. 이날 뱀은 자신의 사냥 본능이 하늘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셈입니다. 13위, 코브라와 바란. 이번 장면은 말 그대로 독과 살의 싸움입니다. 서로를 무기로 가진 두 생물이 정면으로 맞붙죠. 한쪽은 맹독을 품은 코브라, 그리고 다른 한쪽은 단단한 비늘과 강력한 턱을 지닌 바란입니다. 바란은 단단한 피부와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뱀을 사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파충류예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에서는 바란이 뱀, 심지어 검은 코브라까지 사냥하는 장면이 종종 목격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코브라 한 마리가 위협적으로 몸을 세우고 앞에서 바란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둘은 잠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죠. 그런데 이 싸움이 흥미로운 이유는 코브라가 도마뱀보다 카메라를 더 의식한다는 겁니다. 실제 영상 속에서 코브라는 몇 번이나 머리를 들어 촬영자를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넌 대체 뭐 하는 놈이냐? 라고 묻는 것처럼요. 그 사이 바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코브라의 꼬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코브라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바란의 턱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한 입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정도죠. 결국 코브라는 점점 움직임이 느려지고 마지막엔 꼬리를 놓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이 싸움의 아이러니는 코브라가 치명적인 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쓸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바란의 빠른 반응과 냉정한 집중력이 그를 완벽히 제압했죠. 결국 이 싸움은 바란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코브라는 자신보다 강한 생존자의 한입거리로 사라졌습니다. 12위, 개와 뱀. 이번에는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개가 등장합니다. 과연 개가 뱀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영상 속 장면은 여러 개의 실제 사례를 모은 컴필레이션 영상이에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개들이 뱀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개는 뱀의 강력한 상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탁월한 감각 때문이에요. 특히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수십 배나 민감해서 뱀이 근처에 오면 특유의 냄새를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주인보다 먼저 뱀의 존재를 감지하곤 하죠. 많은 영상에서 개들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해 주인을 뱀의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개들은 뱀을 직접 공격해 몸을 휘감기 전에 제압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독사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는 대부분 뱀의 독에 면역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물리면 치명적인 독이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퍼질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아무리 용감한 개라도 독사와 마주쳤을 땐 절대 싸우게 두지 말라고요. 실제로 훈련받은 사냥개조차 독사에게 물려 목숨을 잃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 본능은 주인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뱀을 보면 위험을 알리기보다 먼저 달려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뱀은 주인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결국 개와 뱀의 싸움은 용기와 위험이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경우엔 개가 주인을 지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엔 안타깝게 희생되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만든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11위 지네와 뱀. 이번 장면은 정말 혐오스럽고도 놀랍습니다. 상상도 못한 생물이 뱀을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거대 지네, 즉 밀리피드나 센티피드로 불리는 거대한 다종류입니다. 영상 속에서는 뱀이 한 끼 식사로 지네를 삼키려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처음엔 뱀이 천천히 지네에게 다가가며 이건 손쉬운 먹잇감이겠지 하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 지네는 단순한 벌레가 아닙니다. 맹독을 가진 강력한 포식자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네는 뱀을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네가 뱀에게 덤벼들어 몸을 휘감고 그 다리들로 뱀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독침으로 계속 물어대죠. 순식간에 상황이 뒤집힙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꽤 끔찍한 장면이에요. 뱀이 몸부림치지만 지네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서로의 이빨과 독이 맞물린 공포의 근접전이 펼쳐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한 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열대 지역에서는 거대 지네가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여러 번 목격됐어요.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뱀이 알을 낳는 순간을 노려 공격한 지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린 냉혹한 생태계의 현실이죠. 결국 뱀은 완전히 힘을 잃고 지네의 먹잇감이 됩니다. 피부가 두꺼운 뱀조차 지네의 독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싸움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자연에는 크기보다 독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이 장면은 그 사실을 가장 잔혹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위. 사제새와 뱀. 이제 뱀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 중 하나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사제새, 혹은 세크러터리 버드라고 불리는 맹금이에요. 이 새는 생김새부터 행동까지 정말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비설을 닮았다고 불리지만 사실 이 새의 진짜 정체는 뱀 사냥꾼입니다. 라틴어로 이 새의 이름은 뱀의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태생부터 뱀을 사냥하도록 진화한 존재죠. 보통 새들은 하늘을 날며 사냥하지만 이 사제새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땅 위에서 걸어다니며 사냥을 하죠. 긴 다리,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빠른 반사신경으로 뱀을 찾아내 순식간에 공격합니다. 이 새의 사냥 방식은 정말 간단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단 한 번의 발차기, 그걸로 모든 게 끝나죠. 한 번의 머리를 정통으로 찍어 눌러 뱀을 제압합니다. 심지어 독사조차 그 한 방을 맞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사제새는 외형도 눈에 띕니다. 길고 가느다란 다리, 부리 위로 치솟은 깃털, 그리고 새답지 않게 위험 있는 걸음걸이까지 마치 군인이 행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는 용기와 보호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수단의 국장에는 이 사제새가 새겨져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악을 물리치는 존재로 인식된 거죠. 영상 속 사제새는 커다란 뱀을 발견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다가갑니다. 뱀이 몸을 세우고 공격 태세를 취하지만 사제새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거리를 재고 순식간에 발로 머리를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 한 방으로 뱀은 그대로 기절하죠. 그리고 새는 차분하게 부리로 뱀을 들어 올려 자신의 식사로 삼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늘이 아닌 땅 위에서 펼쳐진 맹금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죠. 뱀의 천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9위. 족제비와 뱀. 이번엔 의외의 전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족제비예요. 작고 날렵한 이 동물은 평소엔 귀엽게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믿기 힘든 공격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족제비는 뱀과 싸우는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없죠. 작고 가늘며 보통은 숨어 다니는 포식자니까요. 하지만 이 영상은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장면은 나뭇가지 위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리의 뱀이 가지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 옆에서 족제비 한 마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처음엔 단순한 관찰처럼 보이지만 곧 긴장감이 폭발합니다. 족제비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뱀에게 달려들어요. 뱀은 공격하려 하지만 족제비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물었다가 빠집니다. 이 싸움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결국 둘 다 서로를 피하면서 싸움이 끝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명확합니다. 족제비는 작지만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족제비가 뱀의 공격을 완벽히 예측하고 피한다는 겁니다. 마치 뱀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반사신경이 아니라 뱀과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직감입니다. 사실 자연 속 족제비들은 뱀과 마주칠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몸집은 작지만 날렵함과 독특한 전투 본능으로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승부의 결과보다 본능의 충돌이 더 인상적이에요. 둘 다 포식자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관계. 그리고 이 영상은 그 미묘한 균형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8위. 고슴도치와 뱀. 이번엔 작고 귀여운 외모 뒤에 놀라운 방어력을 숨긴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슴도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뱀이 고슴도치를 건드릴 리가 있나? 맞아요. 대부분의 뱀은 고슴도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죠. 몸 전체를 덮고 있는 수많은 가시 때문이에요. 웬만한 포식자라도 접근했다간 입안이 찔리고 상처투성이가 되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싸움에서 오히려 뱀이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그 가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슴도치는 단순히 방어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실제로 뱀을 사냥하기도 해요. 게다가 뱀의 독에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몸속에 천연 해독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코브라나 살무사 같은 맹독성 뱀에게 물려도 치명상을 입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실험에서 고슴도치가 뱀에게 물린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심지어 독에 중독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뱀을 역으로 잡아먹기도 했죠. 또한 고슴도치는 단순히 둥글게 말고 가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물어올 때 일부러 등을 들이밀며 반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뱀은 도저히 공격할 틈을 찾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싸움은 거의 일방적입니다. 뱀은 감히 다가서지도 못하고 고슴도치는 태연하게 제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슴도치는 독뿐만 아니라 비소 같은 독성 물질에도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완벽한 생존형 갑옷이죠. 결국 뱀 입장에서 고슴도치는 공격도 어렵고 삼키기도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뱀에게는 최악의 상대. 하지만 자연에겐 가장 독특한 방패이자 전사입니다. 7위. 칠면조와 뱀. 이번엔 정말 의외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칠면조. 그것도 야생 칠면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조합은 좀 황당하게 들리죠. 칠면조가 뱀을 사냥한다고? 하지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한 사냥꾼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넓은 초원 한가운데서 한 마리의 칠면조가 뱀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집요하게 공격해요. 뱀이 도망치려고 몸을 뒤트면 칠면조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부리로 내리찍습니다. 몇 번이고 연속으로 공격하죠. 그리고 뱀이 풀숲으로 피하려 하면 그 자리까지 따라가 다시 쪼아댑니다. 놀라운 건 그 담대함이에요. 칠면조는 덩치는 크지만 날개는 무겁고 그리 민첩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이 새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영역 방어 본능으로 봅니다. 야생 칠면조들은 새끼나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존재를 보면 먼저 공격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특히 뱀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동물은 본능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뱀 입장에서도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공격해보려 해도 칠면조의 빠른 부리와 긴 다리 앞에선 도저히 대응이 안 돼요. 결국 뱀은 지쳐서 물러나고 칠면조는 승리자로 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평소엔 느릿하고 사람에게는 순한 새가 자신보다 위험한 뱀에게 그렇게 과감히 맞서다니요. 결국 이 싸움은 보여줍니다. 자연에서는 겉모습만 보고 강약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야생 칠면조는 보기보다 훨씬 영리하고 필요할 땐 사냥꾼으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6위. 큰 따오기와 뱀. 이번엔 이름은 낯설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꽤 유명한 새가 등장합니다. 바로 큰 따오기, 영어로는 그레이트 코우라고 불리는 새예요. 처음 보면 그리 위협적으로 생기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큰 따오기가 풀숲 속에서 한 마리 뱀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새 전혀 겁먹지 않아요. 천천히 다가가더니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부리로 정확히 내려찍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번개 같아요. 뱀은 반격을 시도하지만 큰 따오기의 반응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조금이라도 공격 자세를 취하면 다시 한번 부리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하죠. 결국 뱀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눕습니다. 큰 따오기의 사냥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율적이에요. 빠른 시력으로 움직임을 포착하고 정확하게 한 점만 노려 타격을 가합니다. 그 한 방이면 독사가 아니라도 큰 부상을 입을 정도죠. 게다가 큰 따오기는 순간적인 체력 폭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평소엔 느릿하게 걷지만 먹잇감을 노릴 땐 마치 매처럼 튀어나가죠. 영상 후반부에서 큰따오기는 쓰러진 뱀을 부리로 들어올려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신의 먹잇감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삼키는 거예요. 이 새는 겉보기엔 얌전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냉정하고 효율적인 사냥꾼입니다. 한번 공격하면 절대 놓치지 않고 상대가 독을 가졌건 크기가 크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결국 이 싸움은 속도와 정확도가 힘을 이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뱀의 독이 아무리 강해도 그 독을 사용할 틈조차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죠. 5위, 두루미와 뱀. 이쯤 되면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에 새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 말이에요. 사실 뱀에게 가장 위험한 천적 중 다수가 바로 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주인공 두루미는 그야말로 뱀의 악몽이에요. 영상 속 두루미는 들판 한가운데서 뱀을 발견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부리로 순식간에 뱀의 몸통을 찍어 눌러요. 뱀이 몸을 비틀며 저항하지만 두루미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한번 찍을 때마다 뱀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집니다. 두루미는 크고 날렵한 부리 덕분에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공격 자세를 취할 틈조차 주지 않죠. 게다가 다리 길이가 길어서 뱀의 독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 방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어요. 실제로 중국 무술의 학권과 사권은 두루미와 뱀의 싸움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리로 찌르는 듯한 공격, 날개짓처럼 유연한 회피, 그 모든 동작이 자연에서 탄생한 전투기술이죠. 영상 속 두루미는 싸움이 끝나자 쓰러진 뱀을 부리로 들어올려 천천히 걸어갑니다. 자연스레 식사 시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잔혹하면서도 이상하게 평온해 보이죠. 결국 이 싸움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힘보다 지혜와 거리감이 더 강한 무기라는 걸요. 두루미는 거대한 체구도 맹독도 없지만 정확함과 절제된 움직임으로 뱀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승리 방식이야말로 자연이 만든 완벽한 밸런스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4위, 마라부앙새와 뱀. 이번에는 외형부터 압도적인 새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라부앙새예요. 이 새는 덩치가 크고 머리와 목에 털이 거의 없어 멀리서 보면 조금 기괴하게 생겼지만 그 외모 뒤에는 놀라운 사냥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마라부앙새 한 마리가 큰 뱀과 맞서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뱀이 몸을 들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마라부앙새는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좁히더니 순식간에 부리로 뱀의 몸통을 낚아챕니다. 이 새의 부리는 정말 큽니다. 길고 두꺼워서 마치 집게처럼 단단하죠. 그 덕분에 뱀을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잡고 자신의 몸으로 접근할 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뱀의 독리가 닿지 않는 안전한 거리예요. 마라부앙새는 아시아 남부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서식합니다. 키는 약 120cm, 날개를 펴면 무려 2m가 넘는 거대한 새예요. 몸무게도 3에서 6kg 정도로 상당히 묵직하죠. 이 새는 원래 시체나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조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면 주저없이 살아있는 먹잇감도 사냥합니다. 물고기, 개구리, 작은 포유류, 파충류까지. 필요하다면 뱀도 예외가 아니죠. 영상 후반부에서는 뱀이 마지막으로 몸을 비틀며 저항하지만 마라부앙새는 여유롭게 균형을 잡은 채 부리로 뱀을 계속 조여듭니다. 결국 뱀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고 황새의 먹잇감이 되어버리죠. 이 장면은 다소 잔혹해 보이지만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소부로 태어난 새가 필요할 땐 냉철한 사냥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생존 본능은 뱀보다 훨씬 오래된 진화의 지혜에서 비롯된 거예요. 3위, 외가리와 뱀. 이번엔 또 한 마리의 뱀 사냥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가리 혹은 백로라고 불리는 새예요. 이 새들은 보통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로 유명하지만 그 사냥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뱀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한 마리의 외가리가 뱀과 맞서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뱀은 필사적으로 몸을 세우며 방어하려 하지만 외가리의 공격은 너무나 정확하고 빠릅니다. 외가리는 길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리는 단순히 물건을 짚는 도구가 아니라 창처럼 상대를 찌르는 무기예요. 보통 물고기를 사냥할 때도 순식간에 머리를 찍어 움직임을 멈추게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머리를 들며 반격하려는 순간 외가리는 단 한 번의 찌르기로 머리를 꿰뚫듯 내려 찍습니다. 그 한 방으로 싸움은 사실상 끝났어요. 뱀은 몸을 비틀며 버텨보지만 이미 급소를 맞은 상태라 힘이 빠져갑니다. 외가리는 그 다음 행동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부리로 뱀의 몸을 잡아 올리고
천천히 삼킬 준비를 합니다. 이 장면은 놀랍게도 포식자와 피식자의 역전을 보여줘요. 언뜻 보면 뱀이 강해 보이지만 정확한 타이밍과 기술 앞에서는 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죠. 실제로 야생에서는 이런 장면이 꽤 자주 목격됩니다. 특히 습지나 늪 근처에서 외가리들은 뱀을 주요 단백질원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속도와 정확도가 만든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자연에서 진짜 강자는 두려움 없이 먼저 찌르는 자다. 2위, 주머니쥐와 뱀.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나 진짜로 무시무시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머니쥐, 영어로는 오포섬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겁많고 도망치는 동물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주머니쥐는 뱀에게 거의 완벽한 천적이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녀석은 코퍼헤드나 방울뱀 같은 맹독성 뱀의 독에도 거의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몸속에 특수 단백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단백질이 독의 효소작용을 막아서 치명적인 독이라도 혈류 속에서 빠르게 무력화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머니쥐는 뱀을 먹이로 삼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예요. 즉,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공격합니다. 영상에서는 코퍼헤드 한 마리가 자신의 영역 근처로 다가온 주머니쥐를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엔 주머니쥐가 겁먹은 듯 뒤로 물러서지만 곧바로 태세를 바꿔 달려듭니다. 그 움직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순식간에 뱀의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뱀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독을 주입하려 하지만 소용없어요. 주머니쥐는 이미 독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결국 뱀은 힘을 잃고 쓰러지고 주머니쥐는 천천히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지만 자연에서는 꽤 흔한 일입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주머니쥐가 농가 주변의 독사 개체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 입장에선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들어준 뱀퇴치 전문가인 셈이죠. 재미있는 건 이 주머니쥐가 평소에는 겁이 많고 위험하면 죽은 척을 하는 행동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뱀 앞에서는 그 본능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기 위해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냥꾼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그는 뱀의 천적이라는 타이틀을 그 어떤 생물보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죠. 1위, 여우와 뱀.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1위는 바로 여우예요. 영리함과 민첩함으로 유명한 여우는 실제로도 뱀을 사냥하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영상에서는 여러 마리의 여우들이 뱀과 맞서는 실제 장면이 모여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탐색하듯 천천히 움직이지만 긴장감은 금세 최고조로 치닫죠. 여우는 사냥을 할 때 절대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먼저 뱀의 움직임을 철저히 관찰합니다. 머리의 각도, 공격거리, 움직이는 리듬까지 전부 계산하죠. 그리고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되는 순간 순식간에 달려들어 급소를 정확히 물어버립니다. 문제는 여우가 독사에게 물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우는 뱀의 독에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물리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우의 속도와 판단력이 뛰어나죠. 독이 몸에 퍼지기 전에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야생에서는 여우가 뱀을 먹잇감으로 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사막이나 초원 지역에서는 뱀, 쥐, 곤충, 도마뱀 등이 모두 여우의 식단에 포함돼 있어요. 즉, 여우는 기회가 되면 어떤 먹잇감도 놓치지 않는 다재다능한 사냥꾼이죠. 영상 속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 여우가 독사와 맞서며 끝내 뱀의 머리를 물어 땅에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고 다른 곳으로 옮기죠. 식사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습관이에요. 여우의 이런 행동에는 단순히 사냥 본능뿐 아니라 지능적인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언제 싸워야 할지,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라는 위험한 요소 앞에서도 늘 차분하게 움직이죠. 결국 이 마지막 장면은 본능과 지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사냥의 예술이에요. 빠른 판단력,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여우는 자연 속에서 진정한 승자가 됩니다.